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동안 수많은 이 자연 치유라든지 질병을 치유하는 것들, 뭐 이것 먹으면 해결이 된다, 저것 먹으면 해결이 된다 했는데 실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연 치유의 근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약 9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새로운 힐링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1부인데요. 우리 질병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잠깐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 죄로 인한 병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조상죄,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저는 이제 귀신 마귀가 제 몸에 들어봤어요. 여러 번. 제가 40년 불교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반스님처럼 생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귀 귀신들이 몸에 들어보고 실제 마귀 귀신의 능력이 어떤지 직접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다락방의 말씀이 저한테 산 체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전에는 이제 간증하고 건강 강좌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이 강좌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에 감사하고요. 그 마귀 귀신이 가져다니는 병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올바로 알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또 병이 있고요.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인간의 잘못으로 이제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될 게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죠. 예. 그래서 오는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든요. 다른 건강법이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무조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이 오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시고 앞으로 이제 그 건강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이제 스님, 저는 이제 목사님도 많이 이제 뵀고요. 이제 스님도 많이 뵀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스님이 우리의 건강법하고 비슷해요. 전에 있던 교회나 이쪽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치료도 많이 해줬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이 대접을 하면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고기를 대접 안 하면 대접한 것 같지 않고 대접받는 목사님은 고기를 안 먹으면 대접받은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고기를 좋아하시고 이제 이 접대하는 성도님도 이제 이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고기를 접대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건강을 망쳐서 나한테 말씀을 잘 못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말씀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로 고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고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스님들 한번 볼까요? 스님들은 주로 뭐 드시죠? 생채식 드시잖아요. 누가 건강하게 계세요? 그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목사님들 대부분이 운동하시는 게 뭐 있을까요? 숨쉬기 운동. 목사님들은 복식호흡 있잖아요. 그것도 숨쉬기 운동인데 일반 숨쉬기 운동이 아니에요. 건강 숨쉬기 운동이에요. 제 건강법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폐로 호흡하는 이런 호흡 운동, 숨쉬기 운동만 주로 하세요. 예.
그런데 스님은 어떠세요? 뭘 하죠? 108배 하거든요. 108배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러면은 막 머리에서도 땀이 나요. 일반인들 108배 하면요 전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막 땀이 나고 그러거든요. 최고의 건강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건강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공기. 예. 교회는 주로 어디 있죠? 도시에 있죠. 그럼 뭐 먹어요? 나쁜 공기 먹겠죠. 그죠? 오염된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누가 건강할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뭐 목사님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전파로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알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요. 맨날 아파가지고 저 환자 집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환자보다 더 아파버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냐? 진짜로 쉽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울 줄 알았더니 산수 문제. 산수 문제 너무 쉽다 해서 안 해서 그러지.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치유의 근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산 사람은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부드럽죠, 그죠? 그죠? 산 사람 부드럽잖아요. 특히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애들.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딱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따뜻해요? 차요? 따뜻하죠? 어린이가 제일 따뜻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찰까요? 따뜻할까요? 네, 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부드럽게 만드는 거. 내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그 두 개가 자연치유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걸 막으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드럽게 하느냐,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 이게 자연치유 치료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 근종이 생겨서 많이 생기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드러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왜 생기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 생길까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껴요, 안 껴요? 안 끼죠?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말만 조금 바꾸면은 또 모른다고요. 물이 천천히 흐르든지 고여있는 물에는 반드시 뭐가 끼죠? 이끼가 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종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방법 뭐예요? 내가 흐르게 만들면 돼요. 소통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소통이 안 되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죠. 돈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죠. 자식과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이제 불화가 생기죠. 목사님 말씀 실컷 하시는데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죠. 은혜 못 받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을 어떻게 시키냐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소통, 우리 몸의 소통이에요. 우리 몸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막히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뚫리게 만드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는데 불을 계속 떼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네?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에어를 빼주면 돼요. 에어를 빼준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소통을 시키게 만드는 그걸로 보일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가스가 차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가스가 뭐예요? 이끼거든요. 이끼가 끼면은 여러분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하려면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손발끝만 따줘도 돼요. 발끝하고. 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발만 따줘도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급체하면 우리 엄마, 할머니를 뭘 했죠? 손끝에 따졌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피를 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 네. 우리 보일러에 가스 찰 때 가스 빼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몸이 회전이 다 됩니다. 네. 그럼 회전이 되면 뭐예요? 가스가 나가겠죠. 그죠? 가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끼가 안 끼니까 근종 같은 게 안 생기겠죠. 그죠? 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 것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찬 것은. 네. 그리고 딱딱한 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건 소통하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면 질병이 어떻게 되냐? 이제 건강하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원리의 근거를 두서 하면은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이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주는 분들은 건강하고, 이걸 마음에 각인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분은 건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똑같아요. 이거 오늘 강의 들으나만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뿐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거나 육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으면은 뭐 산삼 안 먹고 무슨 뭐 건강식품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건강해야 또 복음 전하죠. 그죠? 네. 자, 다음에 볼까요? 우리 몸에는 4개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락, 림프, 혈관, 신경. 처음 들어봐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신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경. 말만 신경 하지. 모든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어디가 고장나서 일으키냐면 신경이 고장나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맨 첫 번째 그림이 경락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림프, 그 다음에 신경. 4가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경락은 뭐냐? 경락은 에너지가 기라고 그러죠. 기가 소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소통되는 걸 막으면은 옛날에 기혈이 막힌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경락이에요. 그 다음에 혈관. 혈관은 뭐예요? 우리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한테 공급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이 혈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림프는 뭐냐? 림프는 우리 이 몸에 이제 청소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아주 과로하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인파가 붙죠. 그죠? 여기 인파 붙고 뭐 가슴 여기 안에 인파 붙고 여기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 인파가 붙죠. 그게 왜 그래요? 청소하는 양은 예를 들어서 100리터밖에 안 되는데 너무 필요하니까 과로가 쌓여가지고 1000리터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청소하는 데서 분해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고 몸 안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쉬고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다 빠져나가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림프가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옆에는 항상 림프가 따라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경이에요. 신경.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건 다 신경이 있어요. 신경. 혈관에도 신경이 있고 뭐 우리 림프에도 신경이 다 있지만 신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가 흐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머리에 12뇌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척추를 기준해서 여기가 경추신경이 있고요. 경추신경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흉추신경이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추.
디스크 잘 걸리는 데 있죠? 요추신경이 이게 5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천추신경 5개. 이게 전부 이게 우리 육체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뭐냐? 여기 이제 심장이 있어. 심장이 있는데 여기 척추에서 신경이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게 3번, 4번, 5번 신경이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흉추 3, 4, 5번이. 그런데 이 흉추 3, 4, 5번 신경이 심장으로 연결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 100mV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볼트죠. 그죠? 우리 이 전기가 지금 220V인데 110mV가 흘러야 돼요. 이게 이제 이끼가 끼면은 잘 안 흘리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의 오장육부, 피부 모든 게 다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신경은 전기가 흐르는 길.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가 흐르는 길이 바로 신경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연세 드시니까 거의 신경으로 인해 아프거든요. 신경이 없는 데는 안 아파요. 근데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고 이게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절제해버리죠. 그죠? 신경을 아예 잘라버린다고요. 암 환자들 나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 신경 때문에 아프니까 신경을 전부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그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심장신경 3번 흉추 3번 4번 5번이 딱 전기가 안 통하면 심장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풍기가 있는데요. 저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를 빼면 어때요? 선풍기 죽어버렸죠. 그죠? 네. 여기도 전기가 지금 켜져 있는데 전기 코드를 5% 하면은 여기 전기가 꺼져버리죠. 전기가 죽어버렸죠. 그죠? 사람도 심장에 3번, 4번, 5번이 멈추면 죽어버려요. 네. 마지막에 죽는 게 심장이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고속도로가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건강한 거예요.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네. 조금 전에도 자연치 원리가 그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 몸의 고속도로 4가지 중에 그게 이제 전부 그 우리 소통이에요. 소통만 되면 괜찮은데 소통이 안 되면 이제 통증이 있고 막 이래요. 신경이 누르면 무조건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디 통증이 있다 그런 건 뭐예요? 신경이 전기가 안 통하는데요. 뭔가에 눌려서.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여기 그 밑에 뭐 여러분들 뭐 같아요? 아 잘하시네. 나는 먹는 뭐 보리밥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잘 안 되네. 이 지방이 결국은 이끼입니다. 이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4개의 고속도로를 막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담이 오장육부로 가는 신경을 막으면 감싸면 통증이 있으면서 아파요. 여러분들 담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 여기 갈비뼈 있는데 여기에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그물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만한 담 하나가 끼어봐요. 그럼 신경을 누르니까 담이 아프죠, 여기. 그죠? 그게 바로 담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근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내가 왜 아프구나. 그럼 내가, 자가치료 해보고, 물론 정 안 되면 뭐, 한의원도 가고, 뭐 병원도 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자가치료를 해보고 난 다음에 가셔도 충분한데, 80%는 다 여러분들 자가치료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또 보실까요? 여기 이제 새로운 힐링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수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맥파 혹시 잘 모르세요? 자, 전자파 하시는 분. 아니, 제가 여기 뭐 질문 답하라고 안 할게. 걱정 마세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전자파 혹시 아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수맥 아시는 분? 그죠? 유도전류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유도질도 하세요? 어우, 대단하시네. 자,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산삼을 먹어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 먹어도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수맥, 전자파, 유도전류. 이 세 개를 모르시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이제 막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수맥은 제가 아까 뒤에서 수맥을 재보니까 수맥 큰 게 여기서 이렇게 쫙 흐르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맥 위에서 자면은 거의 병 걸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수맥 위에서 잤다고 암은 걸리는 건 아닌데 암 환자들은 96%가 다 수맥 위에서 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이제 수맥을 이렇게 여기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수맥을 재보면 수맥이 어디 있는지 딱 이제 나타나거든요. 여기 수맥이 흐르죠? 네, 수맥이 흐릅니다. 여기서 올 거예요. 한 바퀴 돌아보면 알아요. 수맥이 여기서 오네요. 그죠? 여기서 일로. 여기 서 있으면 저도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오래 서 있으면. 그래서 이 위에서 잠깐 서 있는데도 제가 피곤한데 여러분들이 8시간 이 위에서 잔다면은 여러분 건강 쉽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수맥을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파는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거의 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유도전류, 정전기. 정전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전기가 안 통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 보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전기장판에 거의 100%가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이거든요. 전기장판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맥보다 훨씬 많으시네. 전기장판 쓰시면 이걸로 딱 재보면 알아요. 딱. 전기가 흐르면 아까처럼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 세 가지 위에서 친구처럼 하시는 분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전기장판 있으면은 뽑고 주무셔야 돼요. 이유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전기 위에서 자면 내가 피가 말라요. 그리고 피가 산성화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가 몇 볼트라고 그랬어요? 100mV. 그런데 우리 이 전기는 몇 볼트예요? 220V. 220V가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계속 때리면은 그 100mV 전기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전기가 망가지면 중풍도 오고 모든 병들이 오더라 이거죠. 그걸 일본의 호리 교수가 내 몸 속에 있는 정전기, 유도전류가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 이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1월 13일 날. 구정 전에 나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5년 전부터 생각했던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위에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전기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장판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전기를 꺼요. 아들 공부 잘하라고 건강하라고 열심히 부모님 기도하고 하는데 전자파에서 자게 하고 수맥 위에서 자게 하면 건강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본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기도하지만 사람이 지켜야 될 건 또 지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맥, 전자파, 전기에서 절대 주무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을 차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가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경험적으로 그 안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추정하기를 그러면은 자궁 근종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생기더라 이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담이 쌓여 있어요. 이끼. 아까 여기 담 보셨죠? 그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그러다 보면 모든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결국 병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하고 효소 먹고 그리고 찜질하세요. 이 근처도 뭐 찜질방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집에서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셔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노인분들은 겨울에 많이 돌아가셔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신다고 나가시면은 추우면 어때요? 혈관, 림프, 경락, 신경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피가 통하다가 안 통하면 그냥 쓰러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몸 안에 이제 독소가 다 이렇게 담들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독을 해줘야 돼요. 해독을. 네. 그래서 몸을 잘 소통하게 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한 다음에 이제 기생충으로 또 오는 게 되게 많아요. 암 환자의 50%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 안부에 기생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뭐 우리가 뭐 이제 중진국 이상이 됐다고 뭐 선진국 진입했다고 해서 그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면 기생충들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하고 이제 중금속,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먹고 손을 깨끗이 하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중금속은 나도 모르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몸에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채 좋다고 야채 실컷 먹는데 그게 뭐예요? 농약 덩어리죠.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농약 덩어리를 나는 생채식 허락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갔다가 막 상추 같은 거 그냥 먹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중금속을 몸에 쌓이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 세척기를 쓰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은요 다 중금속이 많이 있거든요. 농약 덩어리고요, 방부제 덩어리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의 그 이 수입하는 이런 검사 기관에 그 어떤 농약이 그냥 검사 안 되고 통과되는지 이걸 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전번에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럼 수입할 때 어때요? 세관에서 안 걸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세관에 안 걸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돈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건강이 망치는 거거든요.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타가지고 거기다 과일을 넣어놓고 한 10분 있다가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써본 저기로는 초음파 세척기가 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제 그런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시골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시골 사람들이 더 건강 않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농약 때문에. 농약을 엄청나게 마시거든요. 네. 제초제 뿌리고 막 농약 막 저기 하잖아요. 비료 주고 막 이런 게 다 농약이잖아요. 그게 그 중금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건강을 망치는 이유가 결국은 농약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농약에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골 가보면요 노인분들이 정말로 그 농약 때문에 건강을 많이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농약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그래서 아는 시골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농산물하고 도시에 갖다 팔 농산물하고 구분해서 재배를 한다잖아요. 그 자기 먹을 건 농약 안 치고 재배하고 도시 사람 먹을 것은 잔뜩 갖다 농약 뿌려서 내가 안 먹으니까 네가 건강하든 말든 이런 생각으로 이제 파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컴퓨터 디도스 공격을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되나요? 우리는 막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식품도 농약도 니들 아무리 농약 뿌려봐라. 내가 농약 다 걸러내고 먹는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농약 뿌려도 우리한테 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검증한 거, 제가 임상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이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척추와 골반.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신경이 눌립니다. 신경이 눌리면 오장육부로 통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 전기가 안 통하면 여러분들이 몸에 이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특히 애 낳으신 여자분들은 거의가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그 골반하고 신경하고 이게 반드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걸 안 하고 또 다른 걸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7번까지 7가지를 기본적으로 안 해주시면 건강이 안 지켜지더라는 얘기죠. 예. 근데 7가지 안 지키고 여러분들이 누가 이거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돼, 산삼 먹으면 돼 해도 근본 치유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7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운동도 하고 뭐 다른 뭐 음식도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생채식이 나오는데 생채식에 여러분들이 한 끼 정도는 생채식을 하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구약에 보면은 무드셀리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거의가 평균 연령들이 거의 900대였거든요. 900세. 그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나이들이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냐 이거죠. 네.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생채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뭘 먹었겠어요? 불 펴가지고 실컷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늘에 주신 만나. 만나가 뭐예요? 삶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자체가 생식하고 맞게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이 이제 그 불을 이제 이 인간들이 쓸 줄 알아가지고 불로서 다 화식을 해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끼 정도는 생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안 먹는 게 좋고요. 네, 밤에. 그래서 내가 뭐 다이어트 하겠다, 뭐 다이어트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사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저녁만 안 드시면 돼요. 저녁만 안 드시면 해보시면 알아요.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하루 2끼를 하시면 쌀도 저장이 되고 반찬도 저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아침에 이제 몸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가스가 차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먹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잠을 딱 드는 순간에 우리 신경은 거의 마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있게끔 오장육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연동운동이라든지 장연동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을 늦게 먹으면 이게 위에 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위가 37도예요. 그러면 위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거든요. 그럼 거기서 썩으면 뭐가 나올까요? 가스가 나오죠. 그럼 가스가 피를 통해서 온 몸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내 몸에 피가 더러워지고요. 피가 결국은 가스니까 우리 몸에 순환을 안 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려면 되게 힘들죠. 예. 어제 밤늦게 드신 분들 오늘 아마 지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오기 힘들거든요. 일어나기가 내가 죽겠는데. 근데 근본 원인을 모르거든요. 어젯밤에 늦게 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요. 만약에 어젯밤을 안 드셨다. 그러면 한 2-3시간 일찍 일어나도요. 몸이 되게 가뿐해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자꾸 무슨 뭘만 먹어서 좋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에 다 여러분들 속은 거예요. 예. 물론 안 먹는 보다 좀 좋겠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별로 좋아진 게 없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거 산삼 먹어도 여러분들 안 좋아져요. 차라리 전기장판에서 안 자면 훨씬 몸이 좋아져요. 돈 안 들고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면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병이 치료되고 병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 잠자는 동안에 수맥하고 전기에서 자면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해보세요. 어디 명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내 몸이 이렇다, 어떻게 좀 낫게 해달라 해가지고 잘 했는데 처음에 조금 듣는 듯 하더니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명의는 그 명의보다 더 훌륭한 명의가 어딨냐. 여러분들 집에 있거든요. 전기장판 없애고 수맥위에서 안 자면 여러분들이 그 명의가 치료한 것보다 더 치료가 빨리 되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2끼만 먹어보세요. 다음날 우리 복음전으로 다닐 때 날라다녀요. 해보시라니까요. 제 얼굴 봐요. 어때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사기꾼 소리는 저한테 않더라고요. 제 얼굴 보면 잘생겼다는 소리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착하게 생겼대, 저보러.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 먹는 방법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여기서 찬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물. 네, 찬물. 네, 따뜻한 물 드시는 분. 네, 네. 조금 낫네요. 다른 데는 거의 따뜻한 물 드시는 분 없는데. 찬물 먹으면 여러분들 몸이 굳겠어요? 안 굳겠어요? 굳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주의 원리에 몸을 네. 찬물 먹으면 따뜻해지나요? 아니죠. 네. 그거 한 가지만 실천해도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찬물 드시면 안 돼요. 온도 몇 도? 40도. 우리 몸이 36.5도니까 먹을 때 식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36.5도가 되려면 40도를 먹어야 36.5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올 이제 여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고기 먹고 냉면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지죠? 아닌가요? 굳어버리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우리 식당 가면요, 다 몸 망가지거든요. 네. 왜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걸 전자파 재는 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식당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 딱 재보면 전기가 흐르거든요. 네. 물 나오는 거 보면 뭐 나와요? 찬물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음식 시킨 게 뭐예요? 고기하고 냉면하고 후식도 아이스크림. 완전히 삼박자가 딱 맞아요. 내 몸 망치는 걸로.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찬물 먹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을 특히 찬물 먹게 하면요. 공부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 머릿속에 신경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잘 안 통해요. 왜? 굳으니까. 예. 구멍이 커야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이 커야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병이 조그마한데 물 넣어봐야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찬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찬물 드시는 분 이제 앞으로 여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수침법, 제가 8월 초에, 그래도 제가 자연주의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저한테 특수침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나요? 그분들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모시고 가죠. 우리 특수침법 있어요. 한 2가지 침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특수침 굉장히 또 쉽고, 효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수맥파 말씀드렸는데, 수맥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나보고 이상하대요. 이제 설명 들어보면 알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고, 땅속에 태양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태양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쁜 파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파장들을 만약에 막지 않고, 그게 만약에 지구로 온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예, 자기장. 예,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쁜 파장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자외선과 적외선만 우리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기실에 있는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양곡이거든요. 제가 천지창조를 공부를 하고 창조과학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기에 딱 만드주셨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모든 파장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태양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 폭발로 그러거든요. 계속 핵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땅속에 들어가도 땅속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태양과 땅속에 있는 태양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처럼 그렇게 나쁜 건 안 나오는데 땅 속에 그 용암이 이제 이 용암도 이제 이렇게 지구 표면이 이렇게 약한 데는 그게 용암이 올라오죠. 그죠? 지구상으로. 그게 뭐죠? 화산이죠. 그죠? 화산 폭발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용암에서 나오는 파들이, 나쁜 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의 태양보다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하수를 만나요. 지하수를 만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우리 자는데 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만약에 그 8시간씩 쪼인다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맥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입니다.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맥을 이제 막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음에 이 수맥은 여기 신문에도 있지만 수맥 위에서 살면 병마에 시달린다. 이게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자고 있는 이쪽으로 수맥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자는 사람은 이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많은 그 학자들이나 의사나 이 수맥하는 분들이 임상을 했기 때문에 저건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도 수맥을 이제 제주로 이렇게 가보면 중병 환자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수맥이 굉장히 센 수맥들을 위해서 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충동이나 역삼동, 압구정동 이런 데 가서 수맥을 재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집에 중병 환자 있다. 그러면 거의 수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에 이제 가양, 여기 주공아파트인가요? 거기 903동. 제가 호수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병도 환자가 2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평생 수맥 위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중병 있으신 분들은 우선 수맥부터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파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테레비라든지 전기 쓰는 제품들. 그런데 한 30cm나 한 40cm 이렇게 떨어지면 전자파는 거의 막아요. 그리고, 전자파는, 전기 매트도 요즘은 그 전기 열선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전자파를 막게 돼 있어서, 이 전기 장판에 전자파는 크게 문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자파는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들도 그래서 테레비 올 때도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수많은 병들이 생기거든요. 그 전자파로 인한 폐에 보면은 여기 뭐 있죠, 그죠? 실명, 눈이 멀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력 쇠퇴, 뇌 둔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전염병, 질병에 이제 전염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환 축소 체중 감소, 그 다음 장애자 발생, 백혈병, 뭐 VDT 증후군, 뭐 백내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백혈병 유방암. 이런 것들이, 나는 뭐 하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유방암에 걸렸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원망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잘못한 건데요. 본인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면요. 왜 유방암 걸렸는지 본인 잘못이에요. 이유가 없이 나는 유방암 걸렸네? 이유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걸릴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걸린다 그러면 본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들, 꼭 쓰시는 분들은 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영등포 통합 측 영등포 권사님 모임에 제가 2박 3일로 초청받아가지고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구경하고 저녁에 예배 보고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그분들 다 이제 이 신경으로 진단을 해줘요. 그런데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중환자예요, 중환자. 중환자인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성령의 힘이더라고요. 면역력이 레벨업이 돼버리거든요. 그건 증거를 제가 다 댈 수가 있어요. 잘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다 중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뭐 평생 이 간질병 걸렸잖아요. 예. 다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견디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파 폐해가 이렇고요. 이런 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 저도 유도전류를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유도전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연치유를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아니면 유도전류 전문가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유도전류가 여기 지금 모든 병은 몸속에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게 정전기가 뭐예요? 유도전류.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면 막 찌릿찌릿하죠. 예. 그건 내 몸이든 그분 몸이든 정전기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한 대로 이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릿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동차 문을 여는데 찌릿하죠. 그죠? 내 몸에 전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손만 만지면 막 내가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장모님 만져도 짜릿짜릿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전깃줄로 우리 장모님 손에다가 전깃줄 잡게 하고 반대편에 전깃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닐로만 이렇게 벗겨가지고 수도꼭지하고 가스 거기에다가 매가지고 전기를 빼준 적이 있어요. 일주일 빼니까 전기가 이렇게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와요. 신기하죠. 그죠? 왜? 내 몸의 전기는 플러스인데 땅바닥은 어때요? 제로거든요, 전기가. 그러니까 내 몸의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전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했더니 전기가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정전기를 2달 전에 알았는데 희한하게 몸이 이 전기장판 쓰는데 따끔따끔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달 잡았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저는 막힌 데가 뚫어져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전기장판 쓰는데 찌릿찌릿 오는데 참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도전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몸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 전기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mV 전기가 통오는데 거기다가 220V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를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 여러분들이 정전기, 내 몸에 전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체 전기만 흘려야 돼요. 100mV.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 근데 220V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장기들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경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면은 다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냉증에 의한 질병. 서양 문화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가장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그게 냉장고 문화거든요. 물론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안 맞거든요. 서양 사람들은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녀요. 겨울에 뉴욕에 갔는데 막 반팔 입고 막 그러고 뛰어다녀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저 사람 미쳤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니까. 반바지 입어도 춥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한국에도 막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몸이 열체질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냉체질이거든요. 거의가. 그러니까 몸이 차니까 여러분들이 찬 걸 먹으면 더 차지죠. 이열치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몸이 차니까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따뜻한 걸. 근데 전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막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할 자격들이 없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그죠? 애, 질병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엄마들이 잘못해서. 네. 그죠?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막 원망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줘야 된다 얘기죠. 며느리도 가르치고 자식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면 냉장고의 물건은 꺼내놨다가 5분이나 10분 있다 냉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냉기가 들어가면요, 그대로 내 몸에 전달돼요. 나중에 이제 물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참 정확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면은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아, 안 좋으셨네. 그죠? 찬 거 먹으면 내 몸은 반드시 차게 돼 있어요. 차면은 어떻게 돼요? 굳어지잖아요. 그죠? 굳어지니까 병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 원리예요. 모든 게 다. 따뜻한 거 먹으면 내 몸이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면 조금 더 건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 멋있게 아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얼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얼음 위에 저렇게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는 알거든요. 네. 만약에 저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저렇게 만약 10분 했다, 그러면 3배, 30분은 따뜻한 물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기를 녹여줘야 돼요,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냉탕, 온탕 하죠? 예, 그죠? 냉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온탕을 해줘야 돼요. 왜? 이 냉탕을 하면 몸에 이 찬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반드시 온탕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차가운 기들을 없애야 돼요.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기라고 그러죠. 한기. 그죠? 네. 그 다음에 침대. 침대가 이제 저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땅바닥에서 군불 떼고 거기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좋은 걸 서양 사람들 보기가 아주 좋죠. 저 침대 자니까. 실제로는 방바닥에다가 따뜻하게 불 떼놓고 자는 게 최고 좋아요. 자는 동안에 따뜻하면은 모든 게 다 부드러워지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혈관도 이 불을 따뜻하게 하면은 혈관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잘 통하잖아요. 그죠? 신경도 마찬가지고, 림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데 주무시면 아침에 어때요? 개운하죠. 그죠? 그런데 찬 데서 자면 저녁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찬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발가락은 심장에서 제일 멀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여기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제일 멀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은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턴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모세혈관이라 굉장히 가늘어요. 쓰레기들이 여기 다 차요. 네. 특히 손보다 발. 여러분들 발끝을 따주면은 새카만 피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쓰레기들이 거기 차서 막으니까. 그러니까 한 곳이 막히면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손끝과 발끝과 따주는 게 최고 좋다는 거죠. 병의 50%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왜 고기를 먹지 말라냐? 이론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발 달린 짐승은 체온이 41도예요. 사람은 몇 도죠? 36.5도죠. 그죠? 근데 바다에 사는 고기는 체온이 31도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방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소의 기름은 소 몸에 있을 때 액체거든요. 그럼 그 온도가 몇 도예요? 41도. 그런데 인간의 몸은 36.5도이기 때문에 약 5도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그 소고기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가 될까요? 굳잖아요. 그죠? 굳은 데다가 아까 또 뭘 먹었어요? 찬물 막 들이키죠? 예. 거기다가 또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먹죠. 그러면은 내 몸이 그냥 굳어버리죠. 예. 굳으면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소고기 먹고 찬물 먹고 그것도 물이 덜 차다고 얼음 부어다가 그냥 얼음 냉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굳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쫙 보니까 90%는 다 위가 문제가 있죠. 거의 다 위가 문제가 있어요. 왜? 찬물들 많이 먹었으니까. 10년 전에 카이스트의 모 교수가 찬물 먹으라고 전국에 떠들면서 저처럼 강의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을 막 한 바가지씩 먹어요. 그러면 건강하다고요. 인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물은 사도시의 그 육각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은 물을 알지만 인체를 몰랐다는 거죠. 우리 위가 47도예요. 위 안에. 근데 사도시 물을 먹으면 사도시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 물을 먹어도 여기가 37도니까 온도가 바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육각수는 사도시의 육각수라고 하는데 사도시가 깨져버리니까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육각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도 그거 육각수 된다고 벌컥벌컥 들어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몸 망가져요. 그래서 위들이 거의 다 굳었어요. 90%가 다 굳었어요. 네. 소화 안 되면요.
첫 번째, 머리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소화 좀 안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분들은 거의가 위가 문제예요. 위가 연동운동을 못하니까 이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스가 생겨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스가 어디로 올라가요? 가벼우니까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머리 아파요. 그럼 병원 가면 뭐 줘요? 머리 아픈 약 주죠. 그럼 내 몸 망가지죠. 근본 원인을 모르고서 약을 먹으니까. 낫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낫지도 않는 약 100날 먹어봐야 그거 안 되거든요. 더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분명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눈도 막 침침해지고. 근데 가스만 빼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침법을 하시면은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액체. 그죠? 그런데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나면은 이제 다 식었어요. 그러면 그 판에 뭐가 있어요? 기름덩어리. 그렇게 굳었어요. 기름덩어리 보고 여러분들 몸을 보라 이거죠. 그게 내 위구나. 이게 찾으니까 내 위에 저렇게 시커먼 덩어리들이 내 위에 굳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고기도 잘 이제 뭐 안 먹게 돼요. 물론 고기를 꼭 난 먹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뭘로 드시냐? 수육으로. 요즘 고기들은요 지방질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예요? 성장 호르몬 때문에 빨리 돼지, 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풀만 먹여서 키웠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빨리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막 먹여요. 동물 성장 호르몬. 그게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망가뜨리는 이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생으로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생으로 이게 구워 먹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육, 족발 이런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나마. 어류 있잖아요. 어류. 어류는 31도예요, 온도가. 근데 31도인데 어류보다 제 몸이 몇 도예요? 약 5도씨 정도 높잖아요. 그죠? 5.5도 정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류는 먹어도 내 몸에 들어오면 기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류 안에 그 기름은 액체잖아요. 그죠? 31도에. 그런데 그 어류의 기름을 내가 먹어도 그죠? 내 몸은 36.5도니까 당연히 기름이 되겠죠. 액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고기를 이제 먹지 말라는 이유가 또 원인이 있어요.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생채식은 활성산소를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근데 생채식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단식이거든요. 단식 음식. 그걸 하면은 활성산소 제일 적게 나와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방질이나 약이나 뭐 특히 항암제가 제일 그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라. 물론 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 된다면은 뭐 약이고 뭐고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디스크 같은 거 특히 수술하기 전에 자연치유로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라 이거죠. 왜? 거의 되더라 이거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육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 시간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먹으면 낫는 줄 알고 이거 안 돼. 또 여기 가서 누가 와서 이거 좋다면 먹어. 또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나중에 포기. 그러고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할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기를 먹지 말란 근본적인 이제 이론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고기 먹지 말고 이제 어류 쪽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물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먼저 먹어요? 우려서 먹는 차. 끓여 먹는 차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40도 전후. 네. 그래서 100도씨를 끓여가지고 식히잖아요. 그죠? 왜 식힐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너무 뜨거운 거 먹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적당하게 식혀서 차로 우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벌써 풀려요. 따뜻한 거 딱 먹으면요 풀려요.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들이 찬물 먹으면 시원하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따뜻한 거 먹으면 더 시원해요. 그게 이제 습관인데 찬물 먹으면 자꾸 찬물이 먹힙니다. 근데 따뜻한 물 먹으면 더 시원하고 속이 더 시원해요. 그리고 그 여름에는 특히 몸이 여러분들 겉에는 따뜻하지만 속에는 더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뜻한 걸 많이 먹어줘야 돼요. 왜 여름에 뭐 어디 들어가면 뭐 냉장고면 대단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더 차진다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따뜻한 걸 먹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온열요법으로 이렇게 온열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금방 알아요. 예. 여러분들은 저 빨간 게 좋지 파란 게 좋아요? 예. 그죠?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의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렇겠어요? 벌써 따뜻해지거든요. 예. 이 빨간 파장들이 이렇게 따뜻해지게 만들거든요. 파란 파장은 차갑게 만들어요. 그 빨간 거 만들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파란 걸로 만드는 분위기가 가라앉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열하면 몸이 성령 충만하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적외선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가면 근적외선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옛날 거 이제 그 원적외선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을 쪼인다면 근적외선을 쪼야 거의 6cm에서 8cm까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여 맨 끝에 6cm에서 8cm가 근적외선이고요. 이건 중적외선, 이건 원적외선 한 2cm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직 근적외선을 잘 모르니까 근적외선 안 쓰는데 지금은 안과나 뭐 이런 데 가도 거의 다 근적외선이거든요. 이 원적외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적외선을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온과 건강인데 우리가 36.5도인데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우리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때 효소나 이런 걸로 하면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주 가뿐해요. 근데 35도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암 환자들을 검사해 보니까 암 환자들 평균 체온이 35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차지면은 순환이 안 되니까 뭐 암뿐이 아니고 모든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몸을 따뜻해야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무릎에 여기 통증이 많아요. 그럼 찜질만 해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거든요. 왜? 혈이 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가 통하고, 그죠? 신경이 부드러워지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이러면 통증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36% 낮아지면 36% 저하되고요. 1도가 올라가면 50%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감기 든 분이 해열제 약 먹으면요 안 되거든요. 지금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너무 올라가면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는데 무조건 약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 백혈구와 이 균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 전쟁하면서 가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래는 뭐냐? 균들과 백혈구가 죽은 시체예요. 그걸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이 백혈구가 잘 싸우거든요. 활성화돼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해열제 먹어버리면 어때요? 몸이 차가워지죠. 그러면 백혈구가 힘을 못 쓰죠. 이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나 이런 것들을 특히 배를 삶아가지고 이 배 물 먹고 이러면은 거의 나요. 그리고 감기가 들려서 내가 온몸이 막 쑤시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찜질방 가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데는 균들이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위 얘기했는데 위가 여러분들이 다 굳었어요. 왜 굳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위가 굳은 분들이 90%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위가 많이 굳었어요. 근데 근본 원리를 몰라요. 위가 굳었는데 이게 그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안 나와요. 찍어도. 왜 안 나오냐면 담은 엑스레이, CT, MRI 찍어도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위가 비었을 때는 유문이라는 이게 이제 열려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다치죠?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이제 위산과 펩신과 물과, 효소가 여기서 이제 소화를 해요. 그 한두 시간 소화돼서 이게 그냥 내려가면은 유문이 이제 열려가지고 내려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탁기 예를 들어가지고 세탁기에 빨래하고 세제하고 물하고 넣어놓고 세탁기 돌아가야 세탁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니까 세탁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음식물 넣어놓고 이
근육이 연동운동이 안 되면 음식물 소화가 안 되거든요. 물론 뭐 4, 5시간 후에 유문이 열려서 음식물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에요. 그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은 여러분들 영양소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저기 직장까지 항문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배출해요. 그래서 그 가스가 내 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에 종주근, 유주근, 사근 3개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시경을 하라고 그러죠? 내시경 해서는 담이 안 나와요. 내시경 하시면 여기 위 안에 벽에 표면만 찍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염증은 나오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의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뭔 얘기예요? 나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은 연동운동이 안 되냐? 이 위 근육에 있는 위와 신경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담이잖아요. 담. 덩어리, 지방 덩어리, 담. 이게 위 벽하고 신경을 싸고 있으면은 여기서 연동운동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요, 병원에서도 잘 몰라요. 염증 있는 건 알아도 담은 안 지켜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위가 소화가 안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만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CT 찍어봐야 안 되거든요. 몰라요. 나오질 않은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경 만져보면 저 굳은 거 다 알고요. 본인이 눌러보면 알아요. 굳은 데는 다 아프거든요. 통하지가 않으니까. 굳은 것은 담이 누르기 때문에 신경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통증이 다 있어요. 눌러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따 여기서 누르기 저기 하면요. 이따 화장실 가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까 여기 지방 덩어리가 낀 거예요. 끼면은 신경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못 넣어주잖아요. 굳었으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죽겠죠. 그런데 뭐 병원에 가서 내시경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오히려 내시경 뭐 아주 힘들면 뭐 염증이 있으니까 뭐 종양이라든지 염증 때문에는 뭐 하지만 소화 안 된 걸로 해봐야 안 돼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돈 들죠? 시간 뺏기죠? 그 다음에 저거 한 번씩 하면요, 여러분 면역력 팍팍 떨어져 버려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독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본 원인을 좀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